상관없어. 알아서 할게. 안녕하세요. 그 누나의 김영미입니다. 그냥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소소한 이야기, 우리 평범의 일상의 이야기들을 수다로 떨고 그리고 조금 생각해보는 그 누나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거절당하면 속이 쓰리답니다. 지금 제가 이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한 3-4번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찍는 건데요. 아마 음질은 좋아졌을 거예요. 제 동영상을 이렇게 출근할 때마다 들으시는 분이 지하철에서 듣는데 소리가 잘 안 들린다 그래서 제가 거금을 주고 마이크를 샀습니다. 예. 거절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거절 한두 번 안 당해 보신 분 계세요?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거절에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것에는 톡을 보냈는데 이 사람이 답을 안 하고 씹어요.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거절이잖아요. 사랑하는 애인에게 차이거나 이별 통보죠. 아니면 입학시험 그리고 취직시험에 낙방을 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좌절감이 밀려오죠. 세상이 다른 사람이 나를 받아주지 않는 거잖아요. 아주 덩어리가 큰 거죠. 문필가라든지 소설가, 이 문필가라 그러니까 아이고 연식이 오래됐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제가 올린 동영상에 봤다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야기를 하다 금은보화라는 말을 했더니 그걸 보신 분들이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 금은보화라는 말을 해 이런 얘기를 해서 아 내가 알고 있는 단어가 그것뿐이 없는데 뭐 이랬던 적이 있는데 지금도 문필가라든지 예술가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창작물을 다른 사람들이 봐주지 않을 때 그 거절당하는 거를 심하게 느끼죠. 저도 살면서 이런 거절, 덩어리가 큰 거절을 많이 당했죠. 그래서 제가 내성이 생긴 줄 알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또 거절을 당했는데 제가 힘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고요? 제가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잖아요. 근데 이 유튜브가 제가 여러분들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 생초보잖아요. 저도 생초보고 이걸 편집해주는 언니도 완전 초보입니다. 60살 된 언니가 이거 시작하면서 유튜브 보면서 프리미어 프로라는 편집 프로그램을 자기가 배워가지고 다 편집을 일일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봤다라는 동영상을 이제 제일 처음 언니가 편집을 했는데 그걸 보니까 너무 훌륭한 거예요. 뿌듯하고. 그래서 누구에게 자랑을 하고 싶었던 거죠, 제가. 그래서 이 유튜브에 업로드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잘 아는, 좋아하는 선생님에게 제가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칭찬받고 싶어서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이제 답이 없다가 직접 전화를 저한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저 김영민 선생님 내가 이런 말 한다고 나 미워할 거 아니지? 라는 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동영상에 대해서 물론 편집에 대한 것보다는 그 컨텐츠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그거를 제가 이렇게 피드백을 요청했으면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아지지가 않은 거예요.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머리가 막 복잡하고 다른 건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 밖을 나갔습니다. 걸으면 좀 머리가 정리될까 해서 집 밖을 나갔죠. 나가서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산책을 해도 머리가 깔끔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 편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저를 이제 든든하게 지지해주는 선생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선생님도 그 동영상을 미리 봤죠. 업로드 되기 전에. 그랬더니 그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난 선생님 그 동영상 좋은데?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아니 근데 선생님 왜 모든 사람한테 다 만족감을 주려고 그래. 선생님 컨텐츠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마음이 이제 풀어지더라고요. 따뜻해지고.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효리 씨 아시죠? 이효리 씨 효리네 민박 그 프로그램을 즐겨 봤었는데 거기에서 이효리 씨 남편 되는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다른 사람 다 필요 없다고 오직 효리 하나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 만드는 이 동영상이 모든 사람에게 다 그 만족감을 줄 수 없더라도 요걸 알아봐주고 좋아해주는 사람이 그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100명이라도 된다면 나는 참 보람을 느낄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거절당해서 속이 쓰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저만의 비법이죠. 저는 이렇게 합니다. 첫째로 잠을 잡니다. 잠을 자면은 몸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이 정신, 영혼이 좀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무의식적인 것까지 끌어내서 잠이 치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이 우리한테 준 선물이 있다면 그 중에 중요한 거, 이건 바로 그 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날은 일어났는데도 별로, 보통은 자고 일어나면 좀 흐릿해지잖아요. 근데 그날은 일어났는데도 계속 별로 기분이 찜찜한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로 저는 글을 씁니다. 저와의 대화인 거죠. 남들은 제가 쓴 글을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니고 제가 저와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막 쓰는 거죠. 그렇게 나를 거절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을 쓰기도 하죠. 아니 뭐 이왕 그 피드백을 줄 거면 내가 했던 노력에 대해서 치하를 해주고, 그런데 말이야 선생님 요거는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어떻겠어, 이렇게 말하면 오죽 좋아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을 막 공격하는 그런 글을 쓰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보호하고 내 힘을 강화시키는 거죠. 그러다가 또 이렇게 그 사람을 비하시키려고 하는 저 자신의 마음을 보면서 이 정도까지 가면 안 되겠다 뭐 이렇게도 합니다. 그 거절당하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본 것 같은데 자세히 기억은 안 나요. 혹시 저 정확한 인용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정확한 인용을 아시는 분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그리스의 어떤 철학자였다 그래요. 그 광장에서 어떤 동상이 있는데 그 앞에 가서 계속 이렇게 그 동상한테 이렇게 뭘 달라고 이렇게 손을 벌리고 매일매일 그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서 물어봤대요. 당신 도대체 동상이 무슨 말을 하냐? 왜 그게 뭘 달라고 이렇게 손을 벌리냐?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거절 당하는 연습을 하는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저도 이 유튜브를 찍으면서 저에게 오는 피드백 이런 것들 쓴 것이든지 단 것이든지 흔쾌하게 오케이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맷집을 키워 가려고 합니다. 이상 그누나의 김영미였습니다.